모든 남자는 여자가 외로움이나 거절, 혹은 바람맞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 내면에는 훨씬 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공포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여자의 행동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남자에게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는 배신당하는 것, 버려지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 물론 그런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증상이지 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자가 스스로에게조차 거의 인정하지 않는 진짜 공포는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이며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연애 관계, 모든 인스타그램 게시물, 모든 데이트 선택, 그리고 늦은 밤 찾아오는 불안감 뒤에 숨어있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배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겨내기 전에 위험한 신화 하나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우리와 똑같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원하고, 우리처럼 두려워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남자가 인생과 사랑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남자는 약함을 두려워합니다. 남자는 무시당하거나 더 강한 남자에게 대체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몽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악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자의 생존은 그의 힘, 명예, 그리고 보호하거나 생산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약한 남자는 굶어 죽거나 정복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약하더라도 강한 남자의 보호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잔혹한 현실은 수천 년 동안 여성의 심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진실보다 관심에 더 목숨을 거는 이유이며 논리보다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체된다는 두려움이 그토록 뼈아픈 이유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바람을 맞으면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존중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자가 바람을 맞으면 그 상처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어.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너는 대체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외도는 파괴적입니다. 단순히 배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적인 공포, 즉 무가치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자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확인받으려는 욕구,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25살에는 당당하다가도 30살이 되면 느끼는 공포, 남자에게 던지는 테스트, 드라마, 그리고 모순들까지 조종처럼 보이는 행동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종종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자유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힘있는 척 위장한 공포일 뿐입니다. 형제들이여,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의 모든 두려움 밑바닥에는 단 하나의 끔찍한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생체 시계가 째깍거린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히 임신 능력, 즉 특정 나이가 지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현대 여성의 행동에 대해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생물학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평등이나 권한, 해방에 대해 아무리 설교하더라도 인간의 신체는 지난 10만 년 동안 그 프로그래밍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살에는 빈털터리에, 30살에는 고전할지라도 40살의 부와 힘, 목적을 이룬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존경과 매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불어납니다. 하지만 성시장에서 여자의 가치는 초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젊음,
아름다움. 생식 능력은 인생 초반에 그녀에게 막강한 힘을 주지만 그 힘은 정점을 찍고 나면 하락합니다. 여기에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 우먼이라는 슬로건이나 끝없는 인스타그램 좋아요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여자는 그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느끼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자의 가장 큰 공포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거절도 아닙니다. 심지어 배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나이 때문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한때 자신이 독차지했던 관심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사회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공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살의 여성들이 난자를 동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원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이 귓가에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해방되었다는 여성들이 여전히 인정을 갈구하며 남자들이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나이가 지나서도 셀카를 올리는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가 그토록 잔혹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늙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짐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가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논란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회는 여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페미니즘은 가족을 미루고 헌신을 미루고 아이를 미루라고 했습니다. 커리어를 쫓고 즐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테드 강연이나 여권 신장 해시태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물학은 정치적 올바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공포가 강타합니다. 그 공포는 왜 여자가 상향혼, 즉 더 나은 남자를 끊임없이 갈망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자신의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기회가 남아있을 때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걸 보고 화를 냅니다. 조종한다고 비난합니다. 돈만 밝힌다고 욕합니다. 하지만 그 시계를 이해하고 나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립스틱 뒤에 숨겨진 절박함입니다. 독립심으로 위장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사회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이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체 시계는 단순히 아기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권력, 존재감, 그리고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그 공포가 그 뒤에 오는 모든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사회는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주입해왔습니다. 너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대학에 가고, 승진하고, 경험을 쌓고, 파트너를 만나고, 권력을 쟁취해. 결혼은 선택이야. 가족도 선택이야. 엄마가 되는 건 미뤄도 돼. 그리고 남자는 액세서리일 뿐이야.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지. 해방감을 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진보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대부분의 여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은 협상하지 않으니까요. 생물학은 졸업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자가 포춘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녀의 난자는 예정대로 늙어갑니다. 20대를 여행과 가벼운 만남, 커리어로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어 고개를 들어보면 시계는 내내 돌아가고 있었고 바로 그때 공포가 시작됩니다. 왜 현대 여성들 사이에서 불안, 우울증, 불만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보다 더 불행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회가 그들에게 자신의 본성을 무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위와 독립을 쫓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무자비합니다. 여성의 심리는 항상 생식, 인정, 그리고 성시장에서의 가치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대의 거짓말과 충돌할 때 그 결과는 공황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팅 앱에 있는 35살 여성들이
자신은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헌신적인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가진 여성들이 여전히 인스타그램에 관심 끌기용 사진을 쏟아내는 이유도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괜찮은 남자는 다 어디 갔어? 라는 말이 유행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은 더 커집니다. 남자들도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원하는 대로 살게 둬. 다 잘 될 거야. 평등이 조화를 가져올 거야. 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생물학이 존중하지 않을 각본을 따르는 여자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규칙 때문에 분노하는 남자들. 이것은 마치 군인에게 중력을 무시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믿을 수 있겠죠. 현대의 거짓말은 고대의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항상 젊음과 아름다움을 이용해 안전을 확보했고, 남자는 항상 힘과 목적을 이용해 존경을 확보했습니다. 여자가 젊음을 권력과 바꾸고, 남자가 목적을 편안함과 바꿀 때 양쪽 모두 잃게 되고 문명은 무너집니다. 씁쓸한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여자들은 자유를 약속받았지만 많은 여자가 결국 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싫어하는 회사 업무에 묶이고, 시들어가는 아름다움에 묶이고, 결코 꾸리지 못한 가족에 대한 후회에 묶입니다. 이것이 공포가 그토록 깊은 이유입니다. 단순히 생체 시계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각본이 사기였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공포가 실제 그녀들의 일상 행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보이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체 시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가 파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현실로 내려와 봅시다. 이 공포가 여자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입니다. 인정 욕구에 대한 집착을 보십시오. 왜 여자들은 인스타그램을 셀카로 도배할까요? 왜 좋아요와 댓글, 끝없는 관심에 목을 맬까요? 남자들은 그것을 허영심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허영심이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좋아요 하나하나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나는 아직 유효하다. 나는 아직 보인다. 나는 아직 투명 인간이 아니다. 끝없는 화장법 튜토리얼, 필터에 대한 집착, 보정 없이는 사진을 올리지 못하는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직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함일까요? 이제 상향 지원, 즉 하이퍼가미를 봅시다.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지위 높은 남자로 갈아타려는 여성의 본능 말입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얄팍하거나 탐욕스럽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보이는 건 공포입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문이 닫히기 전에 가능한 최상의 조건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공포. 상향 지원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공황 상태에서 날카로워진 생존 본능입니다. 이제 테스트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남자가 싫어하죠.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던지는 작은 공격, 도전, 시험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것을 쓸데없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측정입니다. 모든 테스트는 그녀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감당할 만큼 강해. 나를 보호할 만큼 자신감이 있어. 아니면 내가 결국 넘어서게 될 또 다른 약한 남자야. 이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전략으로 위장한 공포입니다. 당신이 테스트에 실패하면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녀의 생물학이 절대 돌려주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성의 감정 기복조차 이 관점을 통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순간 행복하다가 다음 순간 공포에 질리고 화내고 웁니다. 남자는 혼란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적응하도록 설계된 운영체제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자신의 가치가 아직 유효할 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밀고 당기고 조정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여자가 20살 때보다 30살에 더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인정 욕구에 더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관계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더 나은 남자를 찾는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 아래에는 하나의 끊임없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마. 투명 인간이 되지 마. 아직은 안 돼. 그리고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겁니다. 남자들은 이 모든 것을 조종, 잔인함, 혹은 미성숙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공포입니다. 모든 결정의 배경에서 비명을 지르는 째깍거리는 시계입니다. 한 번 보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정 욕구, 테스트, 상향 지원, 이 모든 것은 같은 공포입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말입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여자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포, 우리 자신의 심리를 그들에게 투영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할 거로 생각합니다. 존경, 유산, 명예, 더 강한 남자에게 대체되는 것. 하지만 그건 우리의 공포지. 그녀들의 공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공포를 잘못 읽으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오해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관심에 대한 집착을 유치하다고 봅니다. 남자는 상향 지원을 배신이라고 봅니다. 남자는 테스트를 드라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숨겨진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분노합니다. 비난합니다. 여자를 조작적이라거나 속물이라거나 망가졌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이겁니다. 여자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눈이 먼 것입니다. 이 사각지대가 바로 남자가 현대 연애 게임에서 패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남자가 존경을 원하듯 사랑을 원한다고 생각하며 들어옵니다. 꽃을 사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충성심을 보이면 그녀의 가장 깊은 공포가 충족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왜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 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존이 문제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자는 드라마를 즐겨서 당신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투명 인간이 되지 않게 지켜줄 만큼 강한지 알고 싶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격, 모든 밀어내기, 모든 도전은 그녀의 생물학적 비명입니다. 이 남자에게 나를 묶으면 그가 나를 보호해 줄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 아니면 그와 함께 나도 잊혀질까? 테스트에 실패하면 그녀는 시계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통과하면 그녀의 공포는 잠잠해집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이것이 수많은 남자가 온라인에서 씁쓸해하며 여자는 얄팍하고 잔인하며 구제불능이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숨겨진 공포를 이해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여자들의 본성에 대해 징징거리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생존 메커니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삐치고 불평하고 여자들을 욕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적응합니다. 공포를 인식합니다. 여자를 고치려 드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왜 여자들은 이럴까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무가치해지지 않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공포는 나이 듦에 따른 도태입니다. 남자의 공포는 약함에 따른 도태입니다. 두 성별 모두 같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수많은 남자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공포의 잔혹한 함의를 이해하고 나면 남자의 인생 전체가 단 하나의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함이냐, 아니면 도태냐, 우리는 여자의 비밀스러운 공포, 즉 무의미해지는 것,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젊음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면서 투명 인간이 되는 공포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가혹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남자에게도 이런 종류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당신은 그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자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남자의 싸움은 약함과의 싸움입니다. 여자는 젊음이 사라질 때 가치를 잃습니다. 남자는 일어서지 못할 때 가치를 잃습니다. 시계는 여자에게 무자비하지만 약함은 남자에게 무자비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여자가 35살이 되어 공포를 느낄지라도 똑똑하거나 전략적이거나 운이 좋다면 여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힘도 규율도 목적도 없이 35살이 된다면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역시 투명 인간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쓸모가 없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유령 같은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존재감이 없고 여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보이지 않으며 야동, 비디오 게임, 배달 음식, 끝없는 스마트폰 스크롤 속에 빠져 있는 남자들, 그들은 싸우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진실은 이겁니다. 여자의 공포는 적어도 그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인정을 구하고, 남자를 테스트하고, 안전을 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남자의 공포는 대부분의 남자는 조용히 그 속에 빠져 죽습니다. 쾌락으로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공포를 마주하는 대신 도망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약한 남자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몸을 만들지 않은 남자들, 사명을 갖지 못한 남자들, 규율을 배우지 못한 남자들, 존재만으로 충성심과 섹스, 존경을 기대하고 여자가 그것을 주지 않으면 분노하는 남자들. 하지만 자연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는 당신의 변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약한 남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결론입니다. 형제들이여, 여자는 나이듦을 통해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남자는 실패를 통해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도태는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당신이 일어서지 않으면 당신은 사라집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 여자들의 공포에 대해 징징거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상향 지원이 존재한다고 울지 마십시오. 테스트에 실패해서 그녀가 떠났다고 삐치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여자의 공포는 당신의 공포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그녀의 공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당신의 공포를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해답은 한 번도 여성의 본성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해답은 항상 남자의 본성을 마스터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율 있고 위험하며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남자로 자신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나이와 함께 시들지만 강한 남자는 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섹션. 남자를 위한 소명입니다. 여성의 공포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숨겨진 공포, 도태와 투명 인간이 되는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녀들의 선택과 테스트, 모순을 이끄는지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남자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젊음이 사라지면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남자는 약함을 선택할 때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약함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이 진실로부터 숨는 남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마주하는 소수의 남자 중 하나입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야동은 남자의 집중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락함은 야망을 거세하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은 남성적인 에너지를 끝없는 스와이프와 거절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대의 남자들이 스크린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중독되고 무감각해지고
서른이 되기도 전에 이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당신을 그곳에 묶어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약한 남자는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약한 남자는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다. 약한 남자는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다. 약한 남자는 붕괴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비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리고 무음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남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안개 속에서 당신을 끌어내 불길 속으로 던져 넣기 위해서 당신은 스크롤하고 소비하고 썩어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일어서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이끌기 위해,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묻어버리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남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비밀스러운 공포가 당신을 씁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스스로에게 무자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들이 시간 속에서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강함으로 도태를 파괴하십시오.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몸을 만드십시오. 거짓을 베어버리는 정신을 단련하십시오. 붕괴조차 당신을 지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문명은 몰락할 수 있습니다. 제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항상 재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당신은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약함과 공포에 빠져 이름 없이 사라진 또 하나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시간은 없습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그리고 남자에게도 낭비된 모든 하루는 도태되는 하루입니다. 여기 제 도전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멈추십시오.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힘과 규율, 유산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흔들어 깨웠다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꿈틀거리게 했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 형제에게 공유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임무에 동참하십시오. 세상은 더 많은 약한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한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강해지십시오.